요즘 유행하는 수술법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. 최소 침습 수술. 암이나 이 문제되는 부분을 딱 필요한 만큼만 도려내는 기법을 말합니다. 그런데 이 개념을 의학 분야보다 먼저 쓰기 시작한 게 바로 전쟁입니다. 가장 대표적인 게 1981년 이스라엘 공군의 폭격입니다. 이라크 오시라크 원자로에 대한 폭격을 뜻합니다. 전폭기 10대가 출동해서 이 족집게처럼 원자로만 파괴하고 무사히 다 돌아옵니다. 이처럼 주변 시설과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공격을 이 외과 수술식 타격이라고 합니다. 좀 들어보셨죠? 이라크 전대의 충격과 공포작전도 바로 이런 방식이었습니다. 미군이 이라크 대통령궁을 비롯한 주요 시설에 토마호크 미사일과 정밀 유도 폭탄을 아주 퍼붓습니다. 그런데도 오차가 1m를 넘지 않자 이 공포에 휩싸인 후세인 정권은 한 달 만에 무너집니다. 중국의 황구시보라는 매체가 있습니다.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 자매지입니다. 정부가 공식적으로 말하기 곤란할 때 주로 이용하는 매체입니다. 이 황구시보가 이렇게 사설을 씁니다. 미국이 북한을 외과 수술식으로 타격해도 군사 개입은 필요하지 않다. 북한과 중국이 군사동맹을 맺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걸 감안할 때 아주 이례적인 이야기입니다. 핵 개발을 중단하지 않는 북한에 대해서 이 선제 타격을 묵인하겠다고 강력하게 경고한 겁니다. 그런데 중국은 이런 말도 합니다. 한미 군대가 38선을 넘어 이 북한 정권을 전복하려 한다면 군사 개입에 나서겠다. 전면전은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. 그런데 몇 년 전 이스라엘이 이란을 오시라크 원자로처럼 폭격을 하려고 했습니다. 그런데 전면전을 우려해서 중단을 했습니다. 클린턴 정부도 북한에 대해서 정밀 타격을 하려다 역시 전면전 위험이 커서 중단했습니다. 황구시보가 북폭을 공공연히 들먹이곤 있습니다만 이 외과 수술식 타격에서 그치지 않을 거란 점까지 고려해 이 38선을 언급한 것 같습니다. 이 38선 으름장 참 고약합니다. 6.25 때 눈앞에 둔 통일을 중공군 개입으로 놓쳤던 기억이 떠오르기 때문이죠. 중국이 당장은 북한을 압박합니다만 이 북한 정권과 한반도 통일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보는지 속내가 잘 드러난 말인 듯도 합니다. 결국 한중 관계에서 넘어야 할 산이 첩첩하다는 그런 말입니다. 앵커 칼럼, 중국의 속마음이었습니다.